수백 번, 수천 번의 칼질.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수고스러운 행위는 마치 종교인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파나 자체를 갖다가 노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몸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 힘들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이게 마음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죠. 그 고됨을 극복하고 나오는 시원한 어떤 쾌감이라 할까? 네, 노동의 신선함이죠. 고단한 노동의 시간은 판화 작품이 되어 우리와 마주합니다. 칼끝에서 완성된 다양한 얼굴들은 세상을 사유하는 작가의 물음표인데요. 강동석 작가의 판화 세계를 만나보시죠. 지하철역에 자리한 한 갤러리. 좀처럼 만나기 힘든 판화전이 열렸는데요. 강동석 작가가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는 가정의 부모로서 책임,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의 책임, 그 알게 모르게 외부로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표현하기 위해서 압력이라는 시리즈. 그래서 그 압력이라는 건 뭐냐? 형상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왜곡을 시켜서 좀 더 강조시키는 어떤 모습이죠. 이 얼굴이. 외부의 압력을 받은 듯 찌그러지고 뭉개진 얼굴. 작가는 감추고픈 인간 내면을 얼굴의 형상으로 나타냅니다. 자기를 속이고 겉모습으로 이렇게 상대를 갖다 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감춰져 있는 내면의 어떤 얼굴들, 이거 갖다가 표현하는 것들이 지금의 이 얼굴의 형상들이죠. 저는 그거 갖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 끄집어내서 하나의 그림, 형상적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상처 입은 얼굴들. 인간의 삶이란 그라운드 위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압박을 받으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불어냈습니다. 날씨 좋은 날을 골라 작업실 옥상에 올랐습니다. 여느 미술 작가와는 다른 강동석 작가의 도구들. 빗자루부터 대걸레까지 뭘 하려는 걸까요?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저 자연물하고 그 이제 쓰다 다 버려지는 것들, 좀 딱딱하면서도 갈기머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아마 좋은 터치, 좋은 어떤 표현의 방식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 선을 갖다 차분하게 끄을 때는 아마 이 선이 괜찮을 것 같고. 이 모든 게 판화 밑그림을 위한 드로잉 도구들입니다. 밑그림에 앞서 작가는 한 장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한 15년 전에 인연이 있던 아저씨인데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얼굴들, 피부의 색깔, 주름, 윤기 없는 그런 모습들. 단지 온리 그냥 눈빛 하나만으로, 그러고 말씀하시는 어투, 그게 이제 제가 반했죠. 세월의 고단함이 배인 얼굴. 작가는 떠올린 이미지를 목판 위에 즉흥적으로 그려내는데요. 뿌린 먹물을 다양한 도구로 문지르는 강동석 작가만의 독특한 드로잉 방법.
맨손 맨발의 판화가는 넓은 목판 위에서 순식간에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아따, 그 터치 하나가 또 눈을 선하게 만들어붙네. 자연 속에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오고 어떤 느낌일지 모르지만 그 느낌을 한번 썸으로 인해갖고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를 갖다 느끼면서 바로 접목을 시켜서 드로잉을 하는 거죠. 오직 칼질 소리만이 존재하는 시간. 마치 사유하듯 작가는 칼끝에 정성을 다합니다. 보통 그거는 뭐 한 2달?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고, 한 작품에 그 우리가 드리는 공,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예, 보통 어떤 다른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판화만의 독특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판각 작업을 끝내고 완성된 온판에 잉크를 바릅니다. 종이를 덮고 잉크가 잘 스며들도록 발로 꾹꾹 밟아주는데요. 손끝에서 발끝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작업. 작가는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발로 밟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어떤 우리가 세타를 짤 때 그 손으로 짜는 그런 느낌처럼 판화도 여기 이렇게 밟다 보면 많이 밟힌데 작게 밟힌데 이에 따라서 물이 많이 묻고 안 묻고에 따라서 색깔 차이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편해요. 종이와 목판이 떨어지고 작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작가는 작품 속 얼굴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얼굴은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 표면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깊이와 그 얇음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알고 그 인생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월의 흔적이 스며있는 얼굴. 작가는 아름다운 겉모습 대신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단단해진 얼굴의 내면에 주목합니다. 집들이 빽빽히 들어선 부산 아미동.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생 아미동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작가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나이 들수록 엄마를 많이 닮았다. 그래요? 그래. 아이고, 누나도 좀 닮고 요리를.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대로시네. 그래 보니까. 그래요. 예. 보니까 엄마가 생각난다 진짜 참말로. 예. 올 때마다 이 시장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 이렇게 정겹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담긴 삶의 어떤 그런 인상, 얼굴에 나오는 그 분위기 그런 데에서 많은 어떤 영감도 얻고 또 어린 시절 어머니 곁에서 엿본 삶의 희노애락. 자연스레 스며든 시장 사람들의 삶은 작품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작가의 깊은 사유는 색상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붉은색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삶의 어떤 뭐랄까
힘,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부여를 한다 할까? 아니면 그걸 갖다 내가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식에서 붉은색. 그리고 특히 붉은색을 썼을 때 어떤 그분과의 나의 교감의 희열을 갖다 많이 느껴요. 기존의 판화가 가졌던 흑백의 세계를 벗어나 붉은색으로만 찍어낸 작품들. 작가는 어머니와 시장 상인들의 모습에서 엿본 치열한 삶의 에너지를 강력한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강동석 작가가 8, 90년대 판화 작품을 찾았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판화계의 올로 서상환 화백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어떤 그 삶이 제 멘토가 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힘들 때는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제 선생님. 부마 민주항쟁 기념 전시가 열리고 있는 전시장. 아닌 것 같아요. 두 작가는 판화의 시대를 추억합니다. 그눌 압이 없잖아. 이게 데모하는 거야 이거. 지금 데모하고 지금 차 불이 버쩍버쩍하고 지금 여기 태극이 흔들고 지금 난리 났다고요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라 5월이네 바로 5월. 맞죠. 네, 5월. 민중 미술을 이끌었던 판화는 시대를 대변한 뜨거운 목소리였습니다. (80년대) 그 판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한 30장씩 40장씩 찍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는데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했는데 우리가 단순히 뭐 이거 판화다 하는 것보다도 판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걸 지금 이웃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대 정신을 담은 판화 작품들은 80년대 판화의 부흥기를 이끌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미술계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판화에 나름대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알릴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어떤 순기능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나름대로 대중과의 소통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분이라. 근데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고집스럽게 판화를 이어온 강동석 작가. 그 열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페인팅에서는 볼 수 없는 단색이면서 단색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단색도에서 디테일, 사실주의, 리얼리즘이 이게 접목된 판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에너지를 가져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 어떤 삶과 연결이 돼서 새라는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새라는 작업... 회화로 미술의 첫 발을 들였지만 흑백의 강렬함에 매료되어 판화로 전공을 바꾼 강동석 작가. 그의 작품 새 시리즈에서는 판화 그대로의 힘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 판화의 부흥기를 꿈꾸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찾은 작가의 작업실. 오늘은 목판 대신 종이를 꺼내들었는데요. 분신 같던 칼을 놓고 물감으로 회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내 감정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판화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페인팅은 그 직접적 표현이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막 그런 어떤 감정의 억제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모든 억눌렀고 제가 참고 했던 것들을 갖다 폭발해서 스트레스를 풀듯이 작업을 하죠. 새롭게 시작하는 작가의 회화 판화 작업.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너무 대칭이 돼 있거든요. 그건 재미가 없어버리면 과감하게 이런 시도를 해줌으로써 오직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데요. 또 그날 느낌에 따라서 완성된 그림, 얼굴입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으로 그리는 걸까요? 손에는 뭐 손바닥과 손가락과 그다음에 손톱이 있어요. 보면은 손톱은 굉장히 날카로운 손이 나오고 손끝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10호짜리 붓의 어떤 터치, 손바닥은 백 같은 어떤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직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열정, 그 열정의 어떤 제 어떤 마인드, 그 생각들이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합니다.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된 일그러진 얼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자아와 자유를 꿈꾸는 또 하나의 자아가 공존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는 작가 스스로의 고뇌를 담아낸 것입니다. (2년) 전 첫 시도한 회화 판화 작업으로 약 700개가 넘는 얼굴을 그린 작가. 좋아요. 얼굴들은 회화 판화 작업의 밑그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갖다 합성해서 한 작품으로 갈 건데 지금 요거 둘이를 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둘이 뭔가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어떤 긴장 상태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회화를 판화로 옮기는 작업. 먼저 여러 개의 얼굴을 겹쳐 먹지를 대고 그립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 밑그림 작업만 무려 보름이 걸립니다. 어떤 작품이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 한다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량까지 우리가 발휘하고 그걸 찾아서 표현을 해줘야만이 나름대로의 작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일반인도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은 감동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일 10시간씩 2달에 걸쳐 이어지는 판각 작업. 머릿속의 사유를 칼끝을 통해서 작품에 전하는데요. 작품에 겹쳐진 얼굴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 이 겹치는 이유는 일단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는 동료들 간의 관계, 아니면 뭐 사부와 선생 간의 관계의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런 미묘한 얘기들이 갈등들, 마음속의 갈등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탄생시킨 작품 페르소나 시리즈. 페르소나란 가면을 뜻하는데요. 본성을 숨긴 채 상황에 따라 가식적 관계를 이루는 우리네 인간관계를 전합니다. 작가는 창작적인 회화 판화 작업으로 판화의 세계를 한 걸음 더 넓혔습니다. 어느 분이 사다리를 타실 거야. 한 사람 밑에 잡아줘야 돼. 부산 디자인 센터에서 영화 촬영이 한창입니다. 와이어 설치와 사다리 한 명 잡을 사람. 카메라도 보이고요. 꽤 분주한데요. 네, 와이어. 이 작품을 지금 기둥에다가 어디에 많이 메인으로 촬영이 되는 부분에 기둥에 하나 세워놔야만이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 지금 기둥 때문에 다 나눠져 있잖아. 동서대 영화학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찍는 자리. 작가의 작품은 배경이 됩니다.
이 작품 시나리오가 제목이 무리거든요. 무리인데 그 무리의 내용이 다다해진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하고 제 어떤 그 회화적, 판화적인 그림과 매치가 된다 해갖고 저한테 섭외가 와가지고 오늘 여기에 단편 영화를 찍는데 도와주러 온 거죠. 드디어 시작된 촬영. 20점의 작품들은 영화 속에 녹아듭니다.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건 좀 축약적이라. 대학생들의 요청에 흔쾌히 작품을 빌려준 것도 시작하는 이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처럼 강동석 작가 역시 판화를 향한 열정으로 인간의 사유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목판화이지만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다시 실크 스크린 쪽으로 돌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크 스크린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현대적인 어떤 감각이 상당히 많이 멀티플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크 스크린 작업으로도 갈 예정이고요.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갖다가 추구하고 그 세계가 사회 대중이나 일반인들에게 쪼매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할 예정입니다.